네, 안녕하세요.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입니다. 요즘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이 줄기세포 치료가 워낙 최신 의학이다 보니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. 또한 근거 없는 줄기세포 치료로 효과를 못 보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줄기세포 치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, 또 시술 종류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칼에 손을 베이거나 다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가 자연히 아물잖아요. 그런데 이 무릎 연골은 자연 치유력이 없어서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. 결국은 연골이 다 닳아서 맨뼈가 드러나는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인공관절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. 따라서 이 수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 손상된 연골을 잘 살리고 재생을 시켜야겠죠.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 연골 세포는 저절로 스스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다른 세포가 들어가서 연골 세포로 변해서 이 손상된 연골을 채워줘야만 하는데,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예요. 이 줄기세포는 인체 어느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여서요.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연골이 재생되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고도 내 무릎을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이종과 동종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종은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에게서 이식받는 것이고요. 동종은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병든 곳에 다시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먼저 이종 줄기세포 치료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골수나 혈액,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내 몸에 집어넣는 방식인데요.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우선 다른 사람의 조직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타인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내 몸과 맞지 않아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더 심각하게는 타인의 줄기세포가 내 몸속에서 멋대로 분화해서 암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. 따라서 이종 줄기세포 치료보다는 내 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동종 줄기세포 치료를 좀 더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이 동종 줄기세포 치료도 인체의 어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지방 줄기세포 치료로 세분화되는데요. 먼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살펴보면 이 골반뼈에서 긴 바늘을 이용해서 골수를 추출한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. 지방 줄기세포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? 복부가 제일 많죠. 이 복부에서 지방 흡입술을 시행을 합니다. 성형외과에서 하는 지방 흡입술을 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 지방에서부터 추출해서 무릎에 넣는 방식이에요. 그렇다면 연골 재생 측면에 있어서 골수와 지방 줄기세포 둘 중에서 어떤 세포가 더 효과적일까요?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. 결과적으로 골수 줄기세포에서 발견되는 특정 성분들이 지방 줄기세포보다 더 연골 재생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논문 수를 비교하더라도 지방 줄기세포보다는 골수 줄기세포 논문 수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많아요. 즉 연골 재생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 줄기세포보다는 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시술 과정을 비교해 보면요, 이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골반뼈에 긴 바늘을 삽입해서 골수를 채취하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 외에는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반면에 지방 줄기세포 치료는 복부 지방 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복막이 천공되거나 이 지방 방울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이 말씀드린 무릎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. 먼저 안전성과 비용 면에서는 이종보다는 당연히 내 몸을 이용하는 동종 줄기세포가 좋겠고요. 연골 재생 측면에서는 지방 줄기세포보다는 골수 줄기세포가 좀 더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.
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의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서 시행하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어요.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골수 농축물 주입술과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는 방법인데요. 먼저 골수 농축물 주입술을 살펴보면 이 본인의 내 몸의 골반뼈에서 이 골수를 주사 바늘로 채취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채취한 골수를 원심 분리기에 돌려주면요, 이 골수에서도 이 치유 성분이 아주 잔뜩 있는 층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. 이 치유 성분이 농축된 액체를 무릎 관절에 주입을 해주는 것이에요. 이렇게 주입이 된 골수 줄기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해주고 복원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.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위험이 없이 시술 후 당일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골수 자극 재생술 치료는 조금 더 오래된 방법이에요. 이 방법은 뼈에 1mm 크기의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골수 줄기세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인데요. 이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흘러나오는 골수 줄기세포가 연골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골수 농축물 주입술과 함께 시행을 할 경우에 이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무릎 연골을 재생해주는 좋은 줄기세포 치료도 아쉬운 단점이 있어요. 바로 시술 대상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. 이 관절염 2기에서 3기, 즉 중기에서 후기 관절염 사이가 주된 대상이고요.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맨뼈가 드러난 말기 관절염, 즉 4기 관절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. 이때는 증상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기 관절염이 되기 전에 내 정상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급적 빨리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것이 이 건강한 내 무릎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무릎 관절염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,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,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좀 받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는 간혹 줄기세포 치료가 관절염 4기에서도 이 효과가 있다고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줄기세포 치료도 관절염 4기, 즉 말기에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.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가 정말 최신의학이고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내가 대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